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친박계 최경환 의원까지 나서 원내대표 경선에 친박 후보가 나서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 의원인 유기준 의원이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의 보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두 분 패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 정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지낸 친박 중진 의원이죠. 유기준 의원이 탈개파를 선언하면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출마 선언하는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개파 정치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개파 정치를 청산하고 당 아래 모두 화합할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먼저 낮추고 마음을 열고 우리 당원 누구와도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저부터도 탈개파하고 앞으로는 친박, 비박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친박계 또는 청와대의 입장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발언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친박을 팔지 말라. 경선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개입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경환 전 원내대표, 새누리당 의원이죠. 전 원내대표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는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데요. 친박 후보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유기준 의원을 지목하는 것 같은데요. 친박 단일 후보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 역시 친박 의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넘겨 한자리를 하려 한다. 친박이라고 훈장 달고 다닌 사람들이 총선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발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과연 지금 탈개파를 선언하고 출마한 유기준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유기준 의원 스스로가 하시는 친박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까지 하시고 이런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스스로 지금 뭐 탈개파 선언을 해도 그러한 고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청원 대표도 대통령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유기준 의원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고 또 최경환 친박의 좌장 역할을 해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께서도 친박 후보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더욱더 중요한 건 청와대에서 친박이라는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어떻게 선을 그어놨는데 예. 굳이 이 순간에 탈개파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저는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용히 있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전국을 돕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명수 개파색이었던 이명수 충청도 아산 출신의 국회의원하고 좀 팀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친박의 모습은 자중질환입니다. 제가 보기엔 자중질환이고 그리고 이제 한선교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것. 여기서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나서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청와대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단계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친박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개파 청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기준 의원이 얘기하는 개파 해체 같은 얘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은 정확히 맞는 말이죠. 개파 해체해야 되는 게 맞죠. 개파라는 게 뭐 정당 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더라도 친박과 비박 간의 이러한 개파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둘러싼 노선의 차이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방향은 맞는 얘기고 맞는 발언을 한 건데 바로 어제까지 그 친박이라는 그 틀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나름의 어떤 울타리, 우산을 써왔던 분이 이제 친박이 당에서 패배하고 당의 패배가 어쨌든 친박의 책임이다라는 책임론에 둘러싸인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친박의 핵심이었던 인사가 갑자기 개파 해체 선언하니까 이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예. 그럼 비친박에 속했을 때 과연 그 친박과 비박의 그런 개파 갈등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 분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야말로 개파 해체를 선언하는 것은 말은 맞고 방향은 맞으나 그것이 총선 민의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유기준 의원의 출마는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이 앞뒤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중언부언 안 하겠는데 아무튼 당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 말이죠.
지금 일단 친박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한 60명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물론 향후 새누리당의 권력 지형이 뭐 친박과 비박 간의 이러한 그 틀로 그대로 가지는 않겠죠.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러한 그 출마에 대한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분란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득표력이 있겠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금 더 뭐 정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따져봐도 그 당을 이끌어가는 두 사령탑은 대표가 있고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친박계가 하면 당 대표는 친박계가 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원내대표를 비박계가 하면 친박계에서 당 대표 출마하기가 조금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최경환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 법해요. 그렇죠. 아무리 국민들한테 뭐 반성을 하고 개파를 청산한다고 해도 역시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예. 대선 구도하고 맞물려 있는.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는 홍문종 의원하고 유기준 의원이 만나서 한 분은 원내대표, 한 분은 당대표로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구도를 반영하는데 그 자체도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좀 부끄러운 일이죠. 예, 물론. 그러나 예.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당대회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전략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년 대선 구도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후보를 누구를 옹립하고 교통 정리를 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이 정말로 개파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내대표라는 그런 자리에 욕심이 나서 소탐 대신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친박과 비박 간의 이 개파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총선거 전보다 상당히 희석되겠죠. 당내 네. 분화 가능성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처럼 최경환 전 부총리가 당권의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경환 의원으로서는 유기준 의원이 자신이 이제 탈박하겠다 이른바 이제 친박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 일단 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친박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니까 유기준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에 만약 당선된다면은 최경환 의원으로서는 당권 도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죠. 예. 아마 그런 정치 공학적 계산도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새 원내대표로 사실 이 추대된 박지원 의원의 행보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뉴스인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 중에 일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박 비박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잘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목표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한번 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고요. 저희 어제 출연했던 발언은요. 이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발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번 잘해보자라는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 말고 또 하나 있죠. 제가 원했던 거는 이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내용으로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잠시 뒤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3년간의 실정을 인정하면 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국회의장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일단 국회의장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실정을 현직 대통령이 인정을 하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가 역시 정치 구단입니다. 복선을 깔은 거고요. 이전 한 일주일 전인가요? 총선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은 2년을 잘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야당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그래서 자기는 협조를 하겠다. 일단 그런 포석을 깔고 추대됐는데 예.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군다나 캐스팅 보트를 진 그런 국민의당의 어떤 그 촉수를 이분이 잘 어디에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전국 개편이라든지 물론 대통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헌법 개정 논의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담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김무성 대표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덕담을 하고 정치인으로서 소회를 밝혔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이런 그 나라를 위해서 큰 담론을 만드는 건 맞다고 봅니다. 나라 걱정을 하고 잘해야 되지 않느냐. 예. 필요하면은 대통령도 도와서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안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냐. 정확한 진단인데
그럼 앞으로 과연 어떻게 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공동대표하고 또 이런 공동 보조가 될지 또 이견이 표출될지 이런 건 지금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끄는 거죠. 근데 캐스팅 보트를 너무 과대하게 활용이라고 얘기하면 좋은 표현이고 예. 그것을 하나의 전략 게임의 전략 그리고 권력 게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은 국민의당이 상당히 더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관행은 말이죠.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집권당이 거의 과반이었기 때문에 그게 집권당이 1당이 그랬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어쨌든 1당은 더민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이 하는 게 그러니까 더민주가 하는 게 맞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수당이 하는 게 총선 민의에 부합한다고 했다가 안 대표도 말을 좀 바꿨어요. 예. 특히 어느 당이 국회의장이 되는 게 좋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박 전 지금 원내대표 합의 추대됐잖아요. 이분도 지금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더민주 쪽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국회의장직도 새누리에 줄 수 있다. 그 말은 맞을 수 있는지 모르나 예. 국민의당이 너무 이 캐스팅 보트라는 것을 가지고 이 국회의장은 어쨌든 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투표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자유투표로 그렇죠. 의원들의. 이렇게 뭐 이 자체가 상당한 이제 정치적 복선은 깔린 것 같아요. 그 전제 조건을 달았으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직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전략적 게임의 틀로 활용하려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썩 보기에 이렇게 유쾌해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 국민의당의 주 지지층이 호남 유권자 850만 하고 보수층입니다. 보니까 주로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회의장을 놓고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가 하는 말씀은 1988년도 그 당시 DJ 그 당이 일당이었습니다만 민정당 김재순 씨한테 국회의장을 먼저 준 사례가 있고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요. 그 당시에 보니까 새천년민주당이 115석, 한나라당 133석, 자민련 17석이었는데 전반기를 그 당시 이만섭 그렇죠. 의장이 했습니다. 후반기는 박관영 의장이 하고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좀 운영한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전국의 협조가 원활하게 되고 국민의당이 얻는 것을 어느 정도 박근혜 정부가 준다면은 할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난 정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이 어쨌든 이 국민의당은 자신의 그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또 박 전 원내대표가 뭐 정치 구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8대 19대 때도 원내대표를 했고 뭐 상당히 노련한 정치인이고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럴수록 또 이런 것들에서 너무 지나치게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듯한 이런 예.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면서 또 국민의당에서 지금 연정 얘기가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연정이라는 게 일단 국민의당에서 현 정부의 내각에 들어가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전국이 꼬이고 뭐 말이 황금 분할이지 사실은 마비된 국회예요. 이게 예. 20대는 이런 상황에서 연정 이야기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해요.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지금 제안을 할 텐데 과거에도 DJ 피연합이라는 하나의 그런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박지원 원내대표나 연정론 나저는 영남 대 호남의 연정이라는 그런 큰 좀 역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보수 세력의 결집이라는 큰 틀을 지금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는 세력은 진보 세력이 주가 아닙니까? 물론 김종인 원내대표가 상징적인 존재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수 세력이 주가 되는 영호남의 그런 큰 연정을 이야기하면서 정계틀을 한번 바꿔보자. 이건 개헌까지 염두에 준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연정을 과연 이제 받을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뭐 제안이나 얘기가 들어오는 거를 먼저 할지 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연정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대연정, 소연정에서 과반 획득이 안 될 때. 그래서 일단 그런 그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연정이 지금 잘 부합하지가 않고요. 예. 총선 끝난 지 뭐 불과 열흘 좀 넘었는데 지금 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역시 국민의당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상돈 당선자하고 이태규 당선자가 한 얘기인데 예.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한 맥락에서 지나치게 캐스팅 보트로서의 뭔가를 자꾸 하려는 그런 건 전략 게임, 권력 게임에 자꾸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연정 발언은 뭐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 거고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예. 그 제가 갑자기 그런 사례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말기에 예.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연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었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대표죠.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 그 말이 아주 회자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연정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화될까 하는 생각이 좀 현실화될 가질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대단히 낮고 당위적으로 볼 때도 현재 우리나라 정치 체제로 봐도 잘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국민의당이 어쨌든 지나치게 38석의 3당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듯한 이런 것들은 아직 개헌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가 적어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또 연정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역시 국민의당이 민의를 잘 못 해석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근데 국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연정이 없이 박근혜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이제 큰 담론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열기 전에 국민들한테 좀 낙관적인 전망 이런 방법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꼭 식물 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협조하면은 잘 타협해서 잘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큰 담론을 던지는 거지 구체성에서는 조금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정의 정신으로 국회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